XM3 TC260 엔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많이 이제 밝혀진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앞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XM3 엔진은 다임러와 공동 개발한 신형 엔진이죠. 그리고 이제 운전의 즐거움도 아주 극대화됩니다. 운전을 해보다 보면은 실제 이제 이론적인 거하고 떠나서 굉장히 부드럽게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의 명가, 독일의 게트락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이제 적용한 게 이 TC26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서 미리 알고들 계신 내용이겠지만 최고 출력이 152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26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동적인 성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차가 비교되는 차량이 이제 국내 차량에서는 이제 비슷한 급들이 몇 있죠. 쉐보레 같은 경우 트래블레이저하고도 이제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파워 출력이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 XM3가 좀 웬만한 2.0 배기량의 이제 엔진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의 차체 사이즈만을 두고서 비교를 하기는 좀 모호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XM3 TC260은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사 차량에 장착된 1.6리터 엔진과 비교할 때 동등한 출력 성능은 물론이거니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성능의 강점을 아주 지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르노의 기존 저배기량 엔진 1.2리터 터보 엔진과 비교하더라도 TC260은 다임러,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기술의 결합을 바탕으로 높은 연소 효율과 마찰 저항, 감소 효과로 인해서 8%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수치적인 의미의 아주 탁월한 그런 차량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이제 각인되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앞서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앞서 계속 진행해드린 부분은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실제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있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의 출력에 있어서만큼은 동급 차량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고,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웬만한 2.0 배기량의 차량만큼의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출력 면에서는 전혀 손색 없는 차량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연비적인 측면은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인지 몰라도 시내 주행 연비에서는 13km를 맞추기가 사실 힘듭니다. 수치상으로 이제 트립상에서 나오는 연비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여부는 솔직히 이제 신뢰성이 그렇게 딱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계가 하는 거하고 이제 사람이 수치를 재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서 운행을 한 만큼의 키로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주유하고 그만큼의 리터, 기름을 주유한 리터를 계산해서 보통 연비를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내 주행만을 두고 봤을 때는 평균 200km를 뛰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연비 측정을 계산으로 직접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에 반올림을 해서
평균 9km대의 연비 효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이 이제 휠이 18인치죠. 18인치 타이어라는 점도 감안을 하더라도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이제 XM3 TC260 차량일 경우에는 시내 연비가 제가 운전하는 습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km 내외, 1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연비 측면은 지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고속도로를 제가 몇 번 나가보긴 했습니다. 나갔는데 불가피하게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만 했지 트립상의 연비만을 믿었던 겁니다. 트립상의 연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한 26km까지도 나옵니다. 26km까지. 요거는 좀 과장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기계상의 오차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의 측정이다 보니까 이제 대략 믿을 만한 수치인지 여부는 어떻다 이렇다라는 걸 제가 앞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측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균 20km 정도로 연비 측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기름을 바로 넣고 그 앞서 시내 주행에서 계산했던 방식대로 계산을 했다라면은 제가 장담을 해서 몇 킬로 정도의 실연비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그 측정을 안 해보고 추후에 이제 기름만 넣고 이렇게 예상에 대한 이제 연비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값을 이제 감으로만, 이제 정확한 값이 아니죠. 이제 대략 추정되는 값을 이제 감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을 넣고 나서 대략 한 650에서 680km까지 주행 가는 거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장거리를 주행할 때는 확실히 연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한 측정은 아니겠지만 잘 타준다면은 700k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60km에서 70km 정도까지는 타주지 않을까. 제가 이제 리터당 몇 킬로라는 거를 제시를 못하는 게, 실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비 측정을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키로수만은 이제 감을 잡고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디젤 차들이 한 700km 정도를 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를 탄다라 그러면은 과히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소 떨어지지는 않는 차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어떤 차종이든 연비 측정도 그렇고 연비 효율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하고도 비교가 되죠. 컴퓨터를 차라리 애시당초 처음에 켜놓고 끄지 않고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연료 효율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기세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적인데, 다시 껐다가 켜는 게 오히려 이제 전력 소모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처음에 켜질 때 거기에 따른 이제 부팅에 관련된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이 처음에 많이 딸립니다. XM3의 일반적인 연비는 그렇다고 보시고요. 일단 출력에 대한 느낌은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지 이제 듀얼 클러치라고 그러죠. 게트락사에서 만든 그 듀얼 클러치 엔진의 그 한국 사람의 운전 습성이죠. 특성에 의해서, 이건 주로 이제 오토매틱 차량을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부조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틱을 많이 운전하셨던 분이면은 전혀 이질감 없이 차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